네, 이번 시간부터 재고자산 들어가겠습니다. 상품 계정의 분기법, 총기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3분법 이렇게 배울 거고요. 여러분 그 PDF 내려받은 거 교재, 교과서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자, 재고 파악해봐라. 이런 말 많이 쓰죠. 재고. 진열장이나 창고에 있는 재고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상품이나 또는 직접 공장에서 요즘 마스크, 진단키트, 그건 제품이라 그럽니다. 공장에서는 제품, 도매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제조하지는 않는데 공장에서 사와서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경우에, 자, 유통업체는 상품, 공장은 제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 현재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품을 회계에서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공품, 미완성품. 자, 그것도 재고 자산이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판매용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 원재료 있죠. 또는 반제품. 여러분 김밥 천국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서 김밥 재료들 있죠. 포장 아직 뜯지 않은 김, 쌀, 단무지. 요게 그대로 뜯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원재료라 그럽니다. 그것도 재고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재고 자산인데, 근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생들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상품, 제품. 그렇게 애우다가 상품을 주로 많이 쓰고, 컴퓨터, 선생님이 왜 컴퓨터가 상품이 돼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매매업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일반 회사에서는 이거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지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은 오리가 상품이에요. 항공기 제조회사는 생산 중인, 지금 조립 중인 항공기가 상품이고요. 건설회사는 분양 목적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그 다음에 핸드폰 대리점은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 물론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품으로 처리하지만 판매용으로 창고에 있는 거, 진열장에 있는 거는 상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은 각각의 업종별로 상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상품이 뭔지 딱 간판만 봐도 알잖아요. 자, 이렇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상품 종류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 형태. 그러니까 판매 횟수가 적은, 지금 여기 이거 뭐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귀금속, 그 다음에 고가 제품 판매하는 데 있죠. 그 좀 냉난방기, 에어컨 냉난방기 한 대에 뭐 300만 원 해요. 요런 거 하루에 뭐 몇백 대씩 팔리진 않죠. 대리점인 경우에. LG전자는 다르지만. 자, 그러한 우리는 판매 건수가 하루에 뭐 10건 내외다. 그래도 뭐 하루에 그러면 아까 에어컨 냉난방기 같은 몇 천만 원 되겠죠. 자, 이러한 데는 분기법을 씁니다. 나눌 뿐 적을 나눠서 기록한다. 뭐를 나눠? 상품 원가와 이익을 따로따로 적는 방식이 분기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개씩 판단 말이에요. 그럼 분기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기법, 총기법, 3분법 요거 다 세 가지를 배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분기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니까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자, 분기법을 순수 상품 계정이라 합니다. 왜냐? 판매할 때 원가,
이익이 들어가지 않은 원가만 따로 기록하는, 예를 들어서 원가 30만 원이 상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얼마 이익 보고 팔았어? 15만 원. 자, 현금을 받은 경우 차변에 현금이죠.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30만 원. 이거는 원가죠. 상품 매출 이익, 이건 수익이 발생이고, 자, 순수한 원가를 회계 처리, 붕괴를 한다 그래서 순수 상품 계정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혼합 상품 계정이 나와요. 그건 원가 이익을 합친 거.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할 때마다 원가와 이익을 따로 적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각 계정에 전기해 줄 때 상품 계정 대변에 요 원가 30만 원 매출 원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이 발생이니까 이렇게 대변에 기록을 했었죠. 자, 요게 바로 순수 상품 계정. 보통 분기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상품을 사올 때 재비용, 예를 들어서 자, 신발 대리점이에요. 나이키를 사왔어요. 근데 여기에 수수료도 줬고요. 그 다음에 택배비,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금액이 상품 매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빼고 나이키 공장에서 사온 금액에 이익을 붙여서 팔면 순수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모든 자산은 대부분은 딱 한 가지 빼고, 자,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금융자산, 그거 빼고 영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은 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비용을 합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봐야 이해가 빠르겠죠? 자,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기법으로 분개하고, 분개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품 계정에 전기한 후 마감해보자.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5월 1일 기초상품 재고액, 지난달에 팔다가 남아서 넘어온 거. 자, 요거는 분개는 없죠. 자, 분개는 없습니다. 왜? 장부상으로만 넘어온 거지 새로 매입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팔다가 남은 거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전기 2월 얼마예요? 15만 원. 자,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옮겨 적었습니다. 전기 2월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경기상사에서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인수은이 만원, 매입제 비용, 여러 가지 비용, 여러 제자입니다. 군대 가면 이제 남자들 제군들 할 때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자, 인수은이 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 가격은 40만 원이 아니고 요거를 더한 금액 만원을 더해서 차변에 상품 41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인수님까지 해서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 41만 원. 또 이제 이럴 때 운반비 따로 안 적어요? 뒤늦게 꼭 질문하는 학생 꼭 있죠. 몰매 맞을 학생. 자, 상품 금액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운반비 따로 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 5월 5일, 상대편 왼수,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죠. 금액 41만 원. 이렇게 전기해주고 현금은 현금 장부에 가서 기록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11일.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산 상사의 상품 30만 원, 원가 25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송운임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매입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제 비용은 다 더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판매할 때는 이익을 보고 팔겠죠. 정상적인 경우. 이익을 보고 판매한다고 봤을 때 요거는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요 발송운임 5,000원은 이럴 때 판매할 때는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분개하면 우선 상품 나간 것부터 하겠어요. 상품 근데 원가로 기록하라 그랬죠. 분기법을 할 때는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에 상품. 자, 금액은 25만 원. 자, 근데 요거를 30만 원에 팔았어요. 5만 원 이익 봤죠.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상품 매출 이익. 자, 5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운반비 5,000원 지급했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5,000원. 자, 그 다음 차변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값은. 외상, 그렇죠. 매출금 증가. 차변에, 자, 외상 매출금. 30만 원. 그리고 요 5,000원은 아까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이 발생. 차변 맞죠? 그래서 운반비 5,000원. 자, 그러고 나서 금액 30만 5천원 다 더했을 때 30만 5천원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정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외상매출금 장부에 가서 적으면 되고요. 운반비 장부에 적으면 되고, 자, 요거 두 개를 적어야죠. 이거 현금은 현금 장부에 가서 적고요. 상품 계정 대변입니다. 상품 계정 대변. 날짜 5월 11일. 상대편 계정 과목은 하나 이상일 때 뭐예요? 제좌. 여러 계정 계좌 해서 금액은 요 금액 25만 원. 자, 그 다음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입니다.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 날짜 5월 11일. 상대편 계정 과목 마찬가지 제좌. 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 5만 원을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안 만들어 놨네요. 자, 요거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월 13일 마산 상사에서 판매한 상품 중 6만 원, 원가 5만 원이 반품되어 오다. 아까 팔았던 거 그게 반품되어 왔어요. 자, 아니구나. 아까는 경기 상사, 마산 상사 맞네요. 그게 원가 5만 원짜리가 6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 요게 반품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상품, 아까 대변의 상품 있죠? 그 차변으로 와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5만 원. 그만큼 이 상품 매출이익 만 원도 수익이 발생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익 만 원. 그리고 아까 외상으로 팔았죠. 만약에 외상이 아니고 돈 받았으면 돈 돌려주고요. 외상 매출금 그만큼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의 감소, 자산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6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 날짜 5월 13일 상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상품 매출이익 계정 차변 날짜 5월 13일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만 원. 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요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계정에 가서 적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 주고요. 자, 이번에 들어왔네요. 아까는 없더니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자, 5월 20일 대구 상사에서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 차변, 상품. 자, 금액은 20만 원. 수표를 발행. 그러면 이거 앞에 당좌자가 생략된 겁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 자, 20만 원. 자, 요거는 당좌예금 장부에 가서 적고요. 요거는 상품. 자, 장부에 가서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 날짜 20일. 상대편 왼수. 당좌예금. 자, 금액은 20만 원. 네,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6일. 인천 상사에 상품 40만 원, 원가 32만 원, 이익 8만 원 받습니다. 판매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 되겠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나간 거 대변에 상품이란 자산 감소. 상품. 자, 원가로 기록하죠. 분기법에서는 32만 원. 얼마 이익 봤어요? 8만 원.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그럼 대변이죠. 자, 상품 매출 이익 8만 원. 자, 돈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란 자산 증가. 그럼 차변에 현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4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20만 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현금, 요거는 외상 매출금 장부로 각각 보내고요. 여기서는 요 두 개만. 상품 계정 대변입니다. 대변 날짜 26일. 상대편 계정 과목 하나 이상일 때 제좌죠. 제좌 금액은 32만 원. 그 다음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 날짜 26일. 상대편 계정 과목 제좌. 자, 얼마예요? 상품 매출이익 8만 원. 자,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분필 한번 써볼까요? 노란색이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쭉 더해봐요. 더하면 81만 원 나옵니다. 81만 원.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은 항상 같아야죠. 그러면 81만 원. 자, 아까 여기 요 두 개만 있었습니다. 근데 81만원에서 요 25만원, 32만원 빼면 24만원. 요게 차기 2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팔다가 남은 거. 얘는 다시 다음 달 1일 되면 6월 1일 전기 2월 요렇게 5월 1일처럼 또 똑같이 시작되고요. 상품 매출이 요거 두 개 합치면 13만 원인데 아까 반품돼 들어온 거 있죠? 매출했다가 되돌아온 거 매출 환입이라 그러는데 그거 10,000원 빼면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물건 팔아서 이익 본 거 12만 원. 자, 차변 대변 금액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13만 원. 자, 여기도 합계액 13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요 12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상품 매출이 보내줘야 됩니다. 수익이 발생인데 왜 차변에 적죠? 그거는
제가 삼분법 들어갈 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적는지 어쨌거나 금액은 같아야 돼요. 합계 금액은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12만 원 적고 얘는 손익계산서 갈 것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이렇게 장부가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해서 다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여러분 교과서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제 총기법이에요. 분기법. 지금까지 한 거는, 귀금속 하루에 뭐 한 열 몇 개밖에 안 판다. 그러면 분기법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내가 편의점에 근무하게 생겼어요. 편의점 몇 터져요. 판매 수가 많아서 팔 때마다 이익을 계산할 수 없고, 물론 사가는 소비자들은 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 알면 난리 나게요. 근데 그 안에서 극비리의 장부를 작성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장님 분기법으로 못해요. 총기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원가와 이익을 따로 적지 않고 그거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그게 바로 총기법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왜 총기법이 있는지 제가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도대체 분기법, 총기법 왜 머리 터지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회사에 가서 근무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이 발령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애들한테 설명을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자, 총기법. 총괄 기록한다는 겁니다. 혼합, 뭐가 혼합이 됐냐? 원가와 이익을 합쳐버린 거예요. 섞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30만 원의 상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같아요. 근데 대변에 상품은 원가 30만 원 기록했고 상품 매출액 15만 원 했죠. 따로 구분 안 합니다. 45만 원. 요거 편의점에 가보면 띡띡 찍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POS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인데 딱 찍으면 자동적으로 장부로 가요. 매출액. 요게 찍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상품 판매된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치 매출액, 총 매출액 그것만 쫙 뽑아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익은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총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한동안 암기해라 소리 없었죠. 앞에 처음에 몇 시간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암기할 게 조금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5페이지 보면 거기 탐구활동에서 6가지가 있어요. 매입 애누리액, 그 다음 매입 환출액, 매입 할인액. 자, 여기서 애누리액과 할인액이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상품을 매입했다가 자, 매입한 상품 중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불량이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물건 들어오자마자 딱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전화로 항의했죠. 이거 뭐야? 팔 수는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좀 그렇다. 그런 경우에 반품을 안 시킨 거예요. 뭐 수량이 하나 부족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그거 금액 빼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원래는 100원어치 주문해서 매입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10원 빼준대. 그러면 요 10원이 그럼 9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10원은 뭐냐? 바로 매입 애누리액입니다. 요거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매입액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 환출액. 야, 얘는 안 되겠어. 중대한 하자 또는 엉뚱한 물건 왔어. 삼각김밥 보내라 그랬는데 뭐 마요네즈 삼각김밥 보내라 그랬는데 마요네즈 참치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근데 엉뚱한 게 왔어요. 반품. 이거는 아예 환출, 되돌려 보내다, 되돌려서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환출. 자, 매입 환출액 아예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매입액에서 빼야 되죠. 그 다음 매입 할인액.
외상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로부터 약정 기일까지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은 것으로서 외상매입금이 일부를 면제받는 금액 말한다. 자, 이거 쉽게 말할게. 할인은 뭐냐면 우리 거래처인데 이번에 세일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세일은 SALE 세일은요. 팔 때 깎아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매입할 때. 깎고 가져온 게 세일이고요. 할인액은 제가 제약회사 근무했었다 그랬죠. 자꾸 그 한국 베링거 인겔라임이라는 독일 합작회사인데 거기에서 제가 병원에 약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n분의 5, n분의 7, n분의 10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보니까 외상값을 병원도 다 외상으로 약 가져가요. 근데 한 달 내에 갚아주면 10% 할인해 주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약값 받아올 거 있으면 10%, 10만 원 빼고 90만 원만 주고요. 근데 60일 그럼 7%, 90일 내에 해주면 5%밖에 안 깎아줘요. 그 이상 되면 아예 안 깎아주고. 이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7, 5, 3도 있고. 자, 매입 할인액이다 하는 건 외상값을 수금하러 갈 때 그쪽에서 외상값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식사라도 하시죠 하면서 좀 떼주는 그런 형태예요. 깎아주는 거. 이게 할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싸게 사오거나 살 때 깎은 거예요. 살 때. 요거는 아예 되돌려 보낸 거예요. 반품시켜버린 거예요. 요거는 살 때가 아니고 여기 둘까지는 살 때 벌어지는 거, 매입할 때 벌어지는 거고 얘는 매입한 이후에 외상값 빨리 갚아주니까 깎아주는 거. 자, 회계는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품 매입할 때도 이러한 경우들 다 요 용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반대 상황.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어요. 정 반대 상황. 판매하는 입장. 아까는 매입하는 입장이고요. 헷갈리는 게 학생들이 보면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아까 매입 할인, 그 다음 매입 애누리가 좀 헷갈렸죠. 자, 50% 세일, 우리 사장님이 미쳤나 봐요. 눈물에 폐업해가지고 막 써붙이죠. 요거는 애누리입니다. 세일은 애누리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출 애누리. 사오는 입장에서는 애누리 받아서 사와서 매입 애누리. 자, 할인은 아니에요. 할인은 외상값을 빨리 갚거나 빨리 받았을 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가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50% 할인 써놨어요. 이 말 회계학적으로 해석하면 외상으로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외상값 빨리 갚으면 50% 빼주겠습니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절대 할인이란 말을 써붙이면 안 됩니다. 유리창에. 세일 아니면 애누리. 애누리란 말은 잘 모르니까 그냥 세일 이렇게 해요. 자, 할인과 애누리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자, 됐고요. 그래서 그 밑에 매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용어 세 가지. 자, 매출 애누리 이거 팔 때 깎아준 거 세일. 환입 팔았는데 반품돼서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 할인 이거는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5% 깎아줄게, 10% 깎아줄게. 자, 구분되시죠? 팔 때 깎아주는 거, 팔았다가 아예 반품돼서 와버린 거, 팔았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으로 팔고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깎아주겠다는 거. 요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만에 암기할 게 있다 그랬죠. 요겁니다. 이게 뭐야? 헐 소리 나올 거예요. 자, 암기를 해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그냥 무대뽀로 외운 거하고 암기력이 달라요. 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이쪽 맨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우리가 매출했는데 총 매출액이 있고 순 매출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기 뭐 1년 뭐 한 달. 자, 총 매출액이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뺄 거예요. 자, 매출
애누리 팔 때 우리가 세일 10% 했어요. 그래서 20원 애누리가 생겼습니다. 자, 원래 가격은 200원 찍으니까 200원인데 애누리 덜 받았어요. 20원 빼고. 그 다음에 팔았다가 반품돼서 되돌아온 게 또 30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외상값 빨리 갚아주니까 고맙다고 또 10원을 또 빼줬어요. 그러면 총 20원, 30원, 10원 하면 60원 빼요. 그러면 순수한 매출액이 나옵니다. 160원, 아니죠. 140원이구나. 제가 더하기 빼기 잘 못해요. 더하기 빼기 잘 못해도 요즘 계산기가 있으니까 회계 선생님 합니다. 자, 60원을 빼니까 순수한 매출액은 원래 140원 팔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순수한 매입액.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단기 총 매입액이 130원이에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매입할 때 우리가 깎은 거, 그때 세일 받아서 싸게 샀어. 그게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야, 이거 반품시켜.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그게 또 1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상값 빨리 갚았더니 또 10원 빼주네. 고맙습니다 해서 그래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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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빼요. 그러면 순매입액은 1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뭐냐? 판매한 금액의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판매한 금액의 원가. 자, 평상시에는 원가 이익 따로 구분 안 해요. 총기법은. 그러다가 한 달이나 또는 1년 단위로 한 방에 구합니다. 한 방에. 그 공식이에요.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원가. 작년에 팔다가 남아서 넘어온 게 기초 상품 재고액이 20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기 순매입액 아까 계산했죠? 더하기 100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판 다음은 팔 수 있는 건 120원. 원가로 120원어치 팔 수 있어요. 근데 다 팔리진 않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뭐 10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팔았어. 선방했어요. 근데 아직 창고에 봤더니 아직 10원어치 남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거에서 120원에 10원 빼면 110원어치는 팔린 거예요. 원가로. 그러면 매출 원가는 110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1년 동안 물건 팔아서 총 얼마 이익 받냐?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순매출액 아까 이거 계산한 거 있죠? 140원에서 금방 구한 매출 원가 110원. 그러면 얼마 이익 봤어요? 예. 매출 총이익은 30원. 예, 딸랑 30원. 지금 금액을 적게 하니까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잘 봐요. 매번 판매할 때마다 분기법에서 원가 따로 이익 따로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바코드만 찍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러다가 뭐만 파악이 되냐? 요것만 파악이 되면 돼요. 재고 파악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합니다. 쫙 다 셉니다. 창고에 있는 박스 세고 뭐 세고. 그래서 그 재고 파악하는 장부가 있어요. 상품 재고장도 있고. 그래서 다 파악이 돼서 요 금액만 정확히 뽑아내면 나머지는 그 안에 평상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대입하면 기말 상품 재고에 얼마 딱 입력하면 매출 총액이 한 방에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는 이 총기법, 이 공식으로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 가면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거기 가면 요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요 공식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아까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예제 17번이 거래를 아까는 분기법으로 했죠. 이번에 총기법으로. 분기하고 상품 계정에 전개하는 마감해보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가 있어야죠. 재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매출원가를 못 구해요.
그래서 24만 원 주어졌습니다. 실제 회사에 가면 일일이 박스 세고 진열장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해야 됩니다. 원가 기준으로. 자,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일 분기 없음 여기 정기 2월 적으면 끝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분기법이나 총기법이나. 5월 5일 날 상품 40만 원 매입하고 인수인이 만 원, 41만 원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11일은 지금 나올 거 아닌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5월 11일 요게 다릅니다. 마산 상사의 상품 30만 원, 원가 25만 원. 아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대변에 상품 원가로 25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5만 원 적었죠? 아니에요. 그냥 대변에 상품 원가 안 합니다. 30만 원으로. 자, 30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자, 외상 매출금 요거는 같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차변에 운반비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요거는 같습니다. 그럼 상품 계정 대변에 5월 11일 상대편 계정 과목 제좌 30만 원. 아까는 여기에 25만 원, 밑에 상품 매출이익 5만 원 이렇게 있죠. 자, 요게 달라집니다. 총기법. 자,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판매한 상품이 되돌아 반품되어 왔죠. 아까는 상품 매출이익도 따로 적었죠.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 요거는 아예 표시를 안 했어요. 원가는. 그래, 요것만 되돌리면 됩니다. 팔았던 상품 6만 원이 되돌아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6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못 받죠. 아까 외상으로 팔았던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6만 원.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 5월 13일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자, 6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요게 분기법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또 상품을 사온 거 요거는 똑같아요. 차변에 상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수표 발행 지급이다. 그래서 당조예금 통장이 돈이 빠져나가서 당조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2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상품 계정 차변 날짜 20일 상대편 계정 과목 당조예금 자 금액 20만 원 이거는 아까하고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5월 26일 인천 상사의 상품 40만 원, 원가 32만 원, 원가 필요 없습니다. 총기법에서는. 그냥 편의점에서 바코드 딱 찍으면 끝이에요. 판매하고 대금 중 2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 팔았어요. 대변에 상품 40만 원. 자, 판매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20만 원 현금으로 받고 현금 2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거 아까 같죠? 분기법하고 외상 매출금 20만 원. 자, 상품 계정 대변 날짜 5월 26일 상대편 계정 과목 제좌 4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총기법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된 거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자, 우선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단서 조항이 있었죠?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24만 원 제가 미리 표시해 놨습니다. 요게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기말 재고액. 자, 기말 재고액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고 금액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쭉 더하면 70, 그 다음 94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액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밑에 94만 원 적어주고, 자, 요거는 없었습니다. 매출총액은. 요거는 아까 다 전기해 준 거죠. 요거를 94만 원에서 빼요. 빼면 얼마가 남느냐? 12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방에 편의점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다. 한 달치, 5월 한 달치 물건 팔아서 얼마 이익 받느냐?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이 되는데, 얘네들이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면 요 공식이 컴퓨터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식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을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5월 1일 날 기초 상품 재고액 15만 원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공식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5월 5일 거는 뭐예요? 5월 5일 날 상품을 매입한 거죠. 자, 상품 매입, 여기 순매입액, 단기 총매입액 5월 5일 40만 원 있어요. 41만 원이죠? 예. 41만 원. 자, 매입이 두 번 있었습니다. 41만 원. 더하기, 그 다음 매입이 언제죠? 예, 20일 날 매입이 또 있었습니다. 20만 원. 요거죠, 요거. 20만 원. 그럼 61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입 애누리 있어요? 자, 매입 애누리는 없습니다. 매입 애누리는 없고요. 얘는 제로. 매입 환출 없습니다. 제로. 매입 할인 이것도 없어요. 제로. 그러면 요 61만 원이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 순매출액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한 게 11일 날 있습니다. 총 매출액 11일 날 얼마예요? 자, 30만 원. 자, 요거죠. 그 다음 26일도 매출이 있습니다. 26일 40만 원입니다. 더하기 40만 원. 총 70만 원 매출했어요. 자,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근데, 환입되어 있는 게 있죠. 13일 날. 13일 날 얼마? 자, 6만 원이 요거죠, 요거. 6만 원. 6만 원이 환입되어 왔어요.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는 없고요. 환입이 6만 원이 있어요. 매출 할인 없고. 그래서 6만 원을 빼면, 자, 7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얼마예요? 64만 원이 나오죠. 자, 순매입액 요거 61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24만 원.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순매출액 64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자, 요거 두 개 더하고 24만 원 빼요. 그러면 나오죠. 얼마? 예. 매출 원가가 다 더해봐야 되겠는데, 계산기로. 60, 70, 86만 원. 76만 원. 76만 원에서 24만 원 빼요. 그러면 52만 원. 자, 마이너스 52만 원. 그러면 예, 12만 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요렇게 공식 밑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매출 총이익은 나오는데, 회사 장부라는 게 수학 문제 연습장에 풀듯이 사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가면 안 되죠. 요렇게 표로서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실무에 가면 실제 요거는 다 컴퓨터로 처리돼서 나옵니다. 그거 가서 결제 받으면 되고, 자, 요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총기법이다. 매번 물건 팔 때마다 원가 따로 이익 따로 안 해도 요 공식 원리에 맞춰서 여기다가 기록해주고 나면 이 금액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12만 원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는데요. 근데 이 상품 판매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상품 매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
상품 매출이익이나 매출총액이랑 같은 겁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한 번 팔 때마다 매출총액은 한 방에 계산한 거. 결과 값은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근데 자 지금 아까 귀금속 뭐 냉난방기 그건 분기법 24시간 편의점 정도 되면 총기법을 써야 돼요. 근데 더 많은 대형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몇 조, 몇십 조 파는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자, 예를 든다면 이 상품 계정 딱 보고 나니까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게 어느 게 환입이고 어느 게 애누리고 뭐 구분이 안 돼요. 단지 원가 이익 따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공식으로 한 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요 장부만 보고는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쪼개자. 상품 팔 때와 사 올 때 그리고 매입과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더 쪼개자 하는 게 바로 삼분법입니다. 매입과 매출 용어를 다르게 쓸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시험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중간고사 시험에 요거 안 낸 적 없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거고 여기서 실력이 다 평가가 나요. 그리고 아까 그 공식 외운 거 있죠? 그걸 근거로 합니다. 그 공식 오늘 여러분들 다 암기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써먹을 겁니다. 그거 모르면 공식 암기 안 되면 다음 시간 못 쫓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한번 연습장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수고했습니다.